자, 첫 번째 주전부리. 무더기로 떨어지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. 오늘 에코프로, BM, LNF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뉴스로는 이제 고션 이슈도 있고, 또 어제 기준으로는 골드만삭스가 이제 매도 리포트 낸 것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. 지금 요거를 우리가 악재가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악재를 갖다 붙이는 건지, 아니면 진짜 걱정할 만한 악재인 건지, 요거를 잘 갈라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, 2차 전지 소재주 흔들리는 그냥 바람일 뿐이다, 버텨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, 아니다, 여기서 무언가 의미 있게 전략적 변화를 줘야 된다, 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, 둘, 셋 들어주시죠. 두 분 다 그냥 가면 된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이주연 대표님부터 먼저 O를 들어주신 이유, 특히나 에코프로 중점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에코프로요. 네. 에코프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저항단이 72만 원에서 한 75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. 그랬었죠. 그 부분이 이제 이 앞전에 이제 만들어진 파동들의 고점을 보게 되면요. 딱 그 저항단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돌파를 하면서 거의 뭐 종고점까지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야, 이게 이제 신고가를 넘어서서 가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좀 매도세 강하게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요.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 66만 7천 원으로 오늘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일 한 차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예. 일단 신규 매수도 분할로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생각을 하고요. 내일 좀 더 떨어진다면? 네, 뭐 최악을 생각한다라면 지금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면요.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라오던 트렌드에서 이제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예. 이제 5월 한 12일쯤에 요 추세대 하단을 깨게 되면 요 추세대 상단까지는 올라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일어났거든요. 그리고 이제 추세대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하단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한 50만 원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요. 어찌되었던 지금 이 기간 조정을 거쳐가면서 만들어지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 이어지다가 결국 따라 올라오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뭐 이런 성장 이런 부분들 다시 부각되면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 뭐 네. 에코프로, BM 기준으로 2차 전지 소재주 오늘 다 같이 떨어진 거는 뭐 고션 테크놀로지, 고션 하이테크, 뭐 그거 기준으로도 지금 중국이랑 미국의 IRA는 사실 중국 견제하려고 만든 건데 CATL이랑 뭐 다른 배터리 업체들 보면 짝짝꿍해서 잘 하더라. 그렇죠. 미국에서 우리만 피해 보는 거 아니냐. 약간 이런 분위기도 한몫한 것 같은데 이 네.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. 마의 시총 20조입니다. 마의 시총 20조? 네, 항상 그 정도 들어가게 되면 훅 꺾고 훅 꺾고. 에코프로요. 누가 이랬을까? 네, 거기까지만 하고요. 네,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보이는 느낌은 들죠. 예. 근데 지금 이게 발음 어떻게 됩니까? GUOXUOAN 구슈안 고션. 고션. 네. 이 그렇게 발음합니까? 뭐 영어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가요? 예. 아닌 것 같은데 본토 발음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. 본토 예. 발음으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예. 고션. 예. 네. 이 고션 테크놀로지 이게 나온 게 원래 어제입니다. 어제 나왔는데 왜 지금 가서 오늘 그것도 장 시작도 아니고 그러니까요. 11시부터 그렇게 타격을 봤을까요? 이게 또 뭔가 찜찜한 부분들이죠. 그리고 이게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지금 공장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서 승인받고 짓기 시작하게 되면 예. 완공이 2031년입니다. 아직 그때 뭔 얘기죠? 첫 번째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LFP 계열입니다. 그러니까 즉 폭스바겐이 지분 갖고 있으면서 나와서 일단 우리 필요하니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LFP 계열 쪽으로 들어온 거. 예. 이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측면들이 있고 거기다 또 중요한 거는 양극재, 음극재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. 예. 양극재 쪽 15만 톤, 음극재 5만 톤입니다. 이거
요만큼밖에 안 됩니다. 별로 크지 해봐요. 않은 그렇죠. 포션이다. 네, 그래서 만약에 완공되게 되면은 시간은 더 걸리죠. 시간 걸리는데 그럼 그 사이에 2030년 전엔 LG에너지 솔루션부터 국내 업체들 다 완공 끝납니다. 막 뽑아내고 있을 시점에 거기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? 국내 업체들한테 압박일까요?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. 주가 빠진 거에 대한. 그냥 갖다 붙인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또 보니까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CATL이 아침부터 나왔던 얘기죠. 10분 만에 충전해서 80%까지 완충되고 80%까지 바로 10분 만에 되고 그게 1000km를 간다라고 예. 하는 이름도 좀 이상해요. 7인 배터리. 7인 배터리. 예, 7인 배터리라고 합니다. 네. 뭐 기린인지 7인인지. 7인 배터리. 그거에 대해서 딱 올해부터 양산하겠다라고 딱 홍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예. 중국입니다. 음.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예. 중국입니다는 뭐예요? 그거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. 좀 웅장한 계획을 많이 얘기를 하죠. MSG를 많이 쳐서 그렇죠. 매콤한 예. 맛으로. 마사지를 많이 하는 아. 네, 이렇게 하는데 달성했다가 여러 가지에서 뭐 물론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. 그 정도까지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들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좀 뜯어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또 하나가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이제 2027년부터 양산한다고 했습니다. 예. 그것도 그러면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같이 이어지면서 국내 기존에 갖고 있던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을 위축시킬 만한 요인들은 아니라고 봅니다. 어차피 지금 국내 업체들은 스케줄을 맞춰서 잘 증설하고 있고 거기서 예. 중간중간에 뭐 비철 금속 가격들이 빠졌다. 그다음에 리튬 가격들이 흔들렸다 가지고 고생은 하지만 예. 큰 상황 쪽에서 큐가 확대될 수 있을 정도로의 스케줄이 변화가 되는 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왔던 얘기는 우리가 이게 북미 쪽 다 먹으려고 했었는데 중국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훼손되는 거 아니야라고 예. 하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의 훼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자세히 따져보게 되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다시 지나가는 비바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보라보라님께서 이 이슈가 양극재만 문제인가요? 아니면 전체 소재주들의 문제인가요? 하셔서 이주원 대표님은 이 이슈 자체가 그냥 지나가는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신 거죠? 저도 이제 뭐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대장이 두드려 맞으니까 그쵸. 이제 밑에 있는 부하들도 몸을 사리는 뭐 그런 케이스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약간 오늘의 그럼 하락폭은 수급으로 이렇게 누른 거다. 그리고 뉴스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다.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?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뉴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나왔거든요. 어제 나왔고. 어제 골드만삭스도 나왔고, 어제 나온 거예요. 네, 그래서 오늘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고 싶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숫자가 자주 나오거든요. 예.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? 에코프로가 지금 세 번째 고점 돌파 시도하다가 미끌렸습니다. 예. 마이에 20조. 다음번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.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본다면 두 분 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네. 사실 에코프로는 뭐 어제도 저희가 다루기는 했지만 FTSE ET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. 거기다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맞나요? 네. 그것도 이제 하반기에 상장 이슈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호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더 세다고 보시는 거예요, 두 분은? 김민수 대표님부터. 네, 그냥 말로 표현 안 하고 행동으로 표현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총 20조가 과연 그렇게 넘기 힘든 벽일까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. 네. 이게 근데 네. 이렇게 하면은 또 분명 영상 올라가면 저 욕 많이 먹을 텐데 비싸다라는 고평가 논란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. 그거는 투자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논리로 돌파를 합니까? 일단 제가 가치를 껄끄러운 거는 더 토스하시네요. 하려고 했다가 이 혼자 대표님 얘기하는- 먼저 예, 예. 두 분 다 그러니까 말씀 이제 들어보죠. 그 비싸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께서는 예.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대면 사실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렇죠. 그런 가치란 말이죠.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계산 방법이라고 하면 PEG라고 해서 이제 피터 린치가 이제 성장주들을 계산할 때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EPS 증가율을 2021년,
2022년 이렇게 보기 2022년, 2023년을 보게 되면 예. 한 10배 정도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그 대충 계산을 딱 해봤을 때 PG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계산을 했었는데 0.4가 안 돼요, 에코프로가. 그런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예. 뭐 책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0.5 이하면 사고 1.5 정도에 팔아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은 사야 되는 구간이 맞죠. 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딱 사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그냥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지금 싸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조정 시마다 우리가 저점을 갖다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. 그리고 저 아래 계신 분들 평단 한 20층 뭐 이렇게 계신 분들께서는 뭐 그냥 느긋하게 편안하게 예. 즐기고 계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 그 PER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익이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대입해서 밸류에이션을 때려보면 네. 저는 비싼 거 아닌 것 같다.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. 네, 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BLL님께서 우리 그 김민수 대표님 팬이신가 봐요. 어쩜 저리도 영리하시고 똑똑하신지 이렇게 팬이 그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채팅도 있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요거 비싸다라는 그런 이슈에 있어서는 네. 반박 논리는 뭡니까?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모시고 와서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그 역할을 할게요. 좀 아. 비싸잖아요. 지금 PER 트레일링으로만 봐도 50배가 넘어가니까. 괜찮으시겠습니까?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? 아니 그 숫자 냉정하게 숫자로 따져 봤을 때.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예.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지주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보통 감안을 할 때 뭐 말씀하셨던 뭐 PEG의 성장 개념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보통 지주회사를 볼 때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보게 되면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 한 45%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. 그에 따라서 더블 카운팅이니까 할인해 줘야 된다. 다 좋습니다. 할인은 하는데 왜 할증하는 건 얘기를 안 합니까? 할증이라는 거는 딱 그거거든요. 수직 계열화된 쪽에서 만약에 수직 계열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최종 제품을 만들 때까지 연계된 부분들과 자회사들과 같이 연계된 부분들이 딱 나왔었을 때 그 가장 효율적이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.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. 저거를 철강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 팝니다.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수직 계열화되는 흐름이 앞으로 나오면서 가치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사는 게 맞겠죠. 그게 흐름들과 거의 똑같이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그에 걸맞게 나올 수 있는 수직 계열화된 부분들을 왜 무시를 할 것이며 거기다 나왔을 때 따라가고 있는 자회사들의 하나하나의 단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만약에 IPO가 됐었을 때 나와서 현실적인 시장에서 가치를 받았을 때 그게 지금 IPO가 받을 가치를 지금 미리 댕겨와서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시총 20조가 싸겠느냐 이 부분인 거죠. 아하. 그렇게 되면은 살고 싶으신 거죠? 아의 의미는 아니 저는 항상 중립입니다. 근데 이제 뭐 비싸네 안 비싸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은 항상 좀 이렇게 좋게 또 생각하고 계시잖아요. 좋으니까 사신 거고. 그렇겠죠. 그래서 저를 또 기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또 저도 이제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중립이죠. 사회자는 중립입니다. 중립이죠. 네. 자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두 분한테 에코프로 BM 한번 가격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고션 관련해서 고션은 중국어로 나라 국자의 집 헌자를 쓰네요. 그래서 국헌이네요. 그래서 구어션 이거네요. 중국어로는. 발음 좋으신데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네. 자, 그러면은 종목 한번 가격 전략 받아보죠. 요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주연 대표님부터 에코프로 BM 네. 가격 전략을 지금 주신다면은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? 에코프로 BM 일단 뭐 최근에 조정 받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전고점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건강한 조정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는 사실 손절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면 한 10% 정도 빠졌을 때 손절하자라는 관점에서 뭐 21만 원 정도 이렇게 손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50만 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25조거든요. 근데 2025년, 뭐 내후년이죠. 그리고 예. 2030년까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이 전망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시총 60조 정도가 적정 주가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렇다면 목표가 50만 원 잡는 게 무리수는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1차적으로
조금 정고점까지.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세요? 아니, 자신 목표가 없다기보다는- 50만 원 2배 네. 간다. 딱 네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장기적인 관점은 50만 원 장기적인 생각하고 관점. 있습니다. 오케이, 네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이제 시총이 얼마가 되느냐에 포커스를 둔다고 한다면 시총 60조, 목표가 50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에코프로는 김민수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. 에코프로 BM은 목표가 50만 원 나왔습니다. 요거는 에코프로는 어떻게 가격 전략을 보시는지. 괜찮으시겠습니까, 대표님? 네. 뭐 꿈은 높게 갖는 거니까요. 그렇죠. 예. 일단 그냥 뭐 상징적인 가격대다 보니까 에코프로는 예. 그냥 100만 원 썼는데 뭐 나중에 밸류 계산은 다시 하겠습니다. 하지만 그냥 택시 안에서 썼고요. 네, 그래서 100만 원 정도를 일단 보면서 일단 레벨업 하게 되면은 의미 있는 또 저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격대 정도다 보니까 썼는데 손절가는 아마 지난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졌던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54만 원대는 지킬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손절가는 54만 원 적어 두시기는 했지만 저 가격 오면은 더 사실 거죠. 그렇죠. 네. 이 정도면은 네. 네.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죠. 네. 두 분이 이제 손절가를 적어 주시기는 했지만 사실은 요 정도 가격대 내려오면 완전 박앤세일 땡큐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고 네. 에코프로는 목표가 100만 원, 에코프로 BM은 50만 원.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목표가를 설정해서 보신다는 거. 그리고 오늘 악재와 여러 가지 매도세는 지나가는 바람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